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은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약물 중독자가 급증하면서 스스로 회복을 위해 애쓰는 자조 모임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는 이런 곳이 없습니다. 춘천 MBC가 오랜 설득 끝에 서울의 한 자조 모임 내부를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자조 모임이 어떤 곳인지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번화가 한켠에 자리한 사무실. 긴 탁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9명의 남성들. 마약에 중독됐지만 이제는 끊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1년 반 전 마약을 끊는 단약을 목표로 자발적으로 만든 자조 모임이 꾸려졌습니다. 사무실 월세도 운영비도 모두 이들이 직접 냅니다. 이곳에선 스스로 정한 별명을 사용합니다. 먼저 참가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마약 관련 책을 읽으며 중독의 위험성을 깨닫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중독 상태에 있는 동안 자기 스스로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으나 중독은 우리 삶에 너무 교활한적이어서 10년간 필로폰에 중독되었다가 구속됐던 30대 남성은 자조 모임에 출석한 뒤 10년째 마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NA에 가면 끊을 수 있다는 그 글귀 자체가 저한테는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 같이 느껴졌고 정말로 끊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희망이었어요. 마약을 끊기 위해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20대 남성은 다시 마약을 하고 싶은 이른바 갈망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억에 의해서 그 기관지 쪽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약을 했을 때, 특히 필로폰을 했을 때 그 이상한 화약 냄새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자조 모임에 참가를 원하는 마약 중독자들은 인터넷에서 익명의 약물 중독자들을 검색하면 시간과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조 모임이 마약을 끊는데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은 대도시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춘천과 홍천에서 또 북한 오물풍선 발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대남 오물풍선 신고 건수는 홍천 4건, 춘천 2건, 강릉 1건으로 군 당국에 의해 모두 수거됐습니다. 강원도는 재난 안전 문자를 보내고 군부대와 경찰, 소방과 공조에 신고 상황을 공유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과 코치진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손 감독이 욕설을 하고 코치진들이 체벌을 했다는 것이 고소를 한 유소년 부모 측의 주장인데 손 감독 측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한 유소년 선수 왼쪽 허벅지에 푸르스름한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3월 손축구 아카데미의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에 참가했던 선수 사진입니다. 손축구 아카데미는 손흥민 선수 아버지인 손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 기관입니다. 당시 전지훈련에는 손 감독과 2명의 코치, 그리고 여러 명의 유소년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한 코치가 경기에 진 팀을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게 시켰고 제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한 4명은 엎드려서 코너킥봉으로 엉덩이를 맞았다고 유소년의 부모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 측이 때린 사실도 인정하지 않아 2주 진단서를 첨부해 고소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 때린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 손 측에서 거짓말로 오리발을 내밀어서 거기 가서부터 실망감이 너무 컸어요, 계속. 또 손흥정 감독이 선수가 실수를 하거나 훈련을 따라오지 못하면 자주 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욕설과 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손흥정 감독과 코치진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손흥정 감독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대신 입장을 전했습니다. 손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며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수용할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지난달 신경호 교육감으로부터 형사고발된 50대 학부모가 자녀학대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이 학부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모는 지난 4월 자녀가 TV를 보고도 안 본 척했다는 이유로 한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학부모는 미인정 결석을 이유로 가정 방문한 교사를 스토커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신공호 교육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구 감소도 막아보겠다는 취지인데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가 지난해부터 지역 내 모든 고교 졸업생에게 1인당 6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뿐 아니라 검정고시로 고교 과정을 마친 학생까지 수여 대상입니다. 우리 동해시 학생들 그 보편적 장학 사업 실시로 청소년 애양심을 고취하고 또 향후 나눔을 주도할 향토 인재를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인구 감소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아예 무상 등록금에 준할 정도로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화천군이 2019년부터, 평창군은 2022년, 양구군은 2023년 지역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제군도 대학생 등록금 전원 지원 방안을 일부 도입하기 시작했고, 정성군은 대학에 진학하는 지역 내 고교생 전원에게 입학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60명 정도의 지급 규모는 5억 원 가량입니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인구 감소를 좀 줄여보자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좀 절감시키기 위한 부분이 있었고, 교육부가 공시한 지난해 연간 평균 대학 등록금이 680만 원에 달해 부담인 만큼 지자체들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인구 감소를 막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지역 인재 양성이 목표라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칫 단체장 선심 정책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어떤 지역이냐, 어떤 연령이냐에 따라서 지원 혜택이 달라서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의 이러한 등록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좀 논의돼서 일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 전문대 전액 무상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국민의힘도 자녀 3명을 낳으면 모든 자녀의 무상 등록금을 공약했습니다. 과거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이 사회적 논쟁 끝에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은 것처럼 이제는 대학교까지 지원이 확대될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7월 1일자 횡성군 정기인사 발령에서 5급 사무관 보직 2자리가 공석으로 남겨져 인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승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사무관이 외청으로 파견된 건데요. 보복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승진을 시켜줄 테니 조기 명예퇴직하라며 지자체와 공무원이 맺는다는 조건부 승진. 최근 횡성에서 이 같은 조건부 승진 인사가 단행됐다는 의혹 보도가 나오면서 횡성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진 계약을 한 사무관 2명이 약속과 달리 퇴직을 거부하면서 횡성군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 노조는 매관매직의 또 다른 형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승진이 거래되는데 누가 열심히 일할 것이냐며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횡성군 의회도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건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횡성군이 제출했던 국장직 신설 조직 개편안을 부결했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 첫 정기 인사도 이와 관련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진 의혹을 받는 사무관 2명이 5급 자리가 없는 외청으로 파견 조치되면서 보복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본청 부서장과 면장 자리가 공석이 됐고 정원 문제로 5급 승진 인사도 낼 수 없어 업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전격 교체된 공보 라인을 두고도 최근 잇따랐던 비판 보도들과 관련한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당초 거래 성격의 어떤 인사를 함으로써 사실은 빚어진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원인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인사권자가 해결을 해야 돼. 이에 대해 횡성군은 해당 사무관들이 파견된 기관에 이전에도 5급이 전보된 바 있었기에 보복성 인사로 볼 수 없다면서 당분간 부서의 선임 팀장이 부서장 직무 대리를 맡고 부군수가 조직 관리를 총괄해 업무 공백 발생 우려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공무원 노조는 인사권자의 인사 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군수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화성 1차 전지 화재 사고와 관련해 강원도가 배터리 취급 가공업체 4곳을 찾아 오늘부터 긴급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이들 업체 4곳 모두 원주에 몰려 있어 원주시 원주소방서와 함께 폭발화재 예방수칙 준수와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등을 점검합니다. 강원도는 배터리 제조시설에서 불이 나면 진화가 어렵다며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면 즉각 조치하고 업체 직원들 안전교육도 벌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빗길 교통사고가 4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는 1년 새 10% 늘어난 수치입니다. 빗길 교통사고 유형은 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300여 건으로 전체 사고의 72%를 차지했습니다. 치사율은 차량 단독 사고가 사고 100건당 사망자 19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빗길에서는 평소보다 20%에서 50% 감소 운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의 수질이 피서를 즐기기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가 해수욕장 21곳에 환경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모든 해수욕장에서 대장균과 장구균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고 백사장 모래에서도 카드뮴과 비소 등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고성 아야진 해수욕장이 피서객들을 맡고 있고 나머지 해수욕장들도 이번 주부터 차례로 개장합니다. 춘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춘천시 의원 총회 결과 김진호 의장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됐고 부의장 후보에는 배숙경 의원이 결정됐습니다. 상임위원장 후보도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로 내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의원의 40%에 달하는 민주당에 한석도 배분하지 않은 건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구군이 올해 군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마을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을 8월 말에 지급합니다. 결정된 지급 대상은 2,463건, 지급 금액은 4억 350만 원입니다. 양구군은 올해 2월까지 피해 보상 신청을 받은 뒤 군소음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제 거주 기간과 군 사격장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올해 신청 못한 주민들은 내년 1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제군이 7월과 8월 2달 동안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올해 이례적인 무더위가 예고된 만큼 지난해 13곳에서 올해 33곳으로 쉼터 수를 대폭 늘렸습니다. 마을 경로당과 복지회관 등 한낮 이용객이 몰리는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야외 무더위 쉼터 4곳에는 생수와 얼음 등 온열 환자 예방을 위한 물품을 비치합니다. 마을별 쉼터 운영 현황은 인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림의료원 수장인 윤대원 학교법인 일송학원 이사장이 어제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79세입니다. 윤 이사장은 1985년 한림대 의료원 최초로 신장 이식 수술에 성공했고 2년 뒤에는 국내 최초로 췌장 이식 수술에 성공하는 등 한국 의학 발전에 공헌했습니다. 작년에는 스웨덴 웁살라대가 과학 분야에서 우수 업적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린네 골드 메달을 아시아 최초로 수상했습니다. 강원도민의 20%는 30분 이내 접근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강원지역 생활 SOC 접근성 분석 자료를 보면 응급의료시설에 30분 이내 접근 가능한 주민은 79.5%로 전국 평균보다 14.5% 낮았습니다. 응급의료시설 30분 이내 접근성은 속초시가 99.9%로 가장 높고 동해, 강릉, 춘천, 원주 순으로 시 지역의 접근성이 군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강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